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라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군사분계선과 또 비무장지대인 DMZ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인 통제구역에 아름다운 숲을 가꾸면서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경기도 파주 민통선 안에 자리한 DMZ 숲의 임미려 대표가 주인공인데요.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네. 파주 민통선 안은 접경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뭐 오늘 6.25를 맞이한 분위기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지금 DMZ 숲 안에 있는데요. 네. 이곳은 비무장지대와는 직선거리로 1km 채 안 되는 대한민국 최북단이라 평소에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숲이지만 6.25를 맞는 오늘 이곳의 공기는 평소와는 다르게 유난히 숙연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요. 땅속에 묻힌 전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숲을 걷다 보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숲에서 이끼와 야생화가 만발해 있는 이 공간은 이런 긴장감과는 대비되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파주 민통선 안에 그 대성동 마을, 통일촌, 그리고 해마루촌 이런 곳이 있는 거는 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DMZ 숲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사실 DMZ 숲은 저희 사업체 이름이면서 숲농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금단의 땅에 피어난 새로운 숲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파주시 이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에 통일대교를 넘어서 자리한 9만 제곱미터, 약 3만 평 규모의 숲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런 마을들이 기존의 마을은 생활 공동체에 가깝다면 DMZ 숲은 자연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숲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1시간 남짓 차를 몰고 이 안에 도착하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나 하고들 놀라시곤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 숲은 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돼 있나요? 저희 숲에는 DMZ 요 전 라인에서 최초로 시도된 유리 온실과 이끼 정원, 또 잔디 광장, 야생화 정원과 야외 음악당 같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참나무 아래에는 우리나라 자생 이끼로 꾸며진 이끼 정원들이 있고요. 이러한 몽환적이고 평온한 풍경 속에서 방문객분들은 이 온실에서 직접 이끼로 만든 테라리움을 또 체험해보기도 하고 로컬 야생화로 만든 차를 맛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숲을 정리하면서 발견된 옛 참호와 전쟁의 흔적들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인데요. 그 상처 위에 이끼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숲이 단지 예쁘고 정돈된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비무장지대 하면 비무장지대는 뭐 물론이고 민통선에도 숲이 많이 좀 우거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랜 시간 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천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이제 보존돼 있어서 생태계 보고다 뭐 이렇게도 불리는 걸로 아는데 네. 이런 곳에 숲을 조성하셨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사실 DMZ와 인연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에 가까운데요. 네. 20대 중반 시절에 자원활동을 하면서 또 산림청 산하의 학술법인에서 일하면서 이 DMZ 일대를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철책 너머로 동력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 느꼈던 전율을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분단이 빚어낸 역설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DMZ의 자연은 소중하고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때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와서 마음껏 오갈 수 있게 되면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훌륭한 보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그 외에도 가족들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황해도 실향민 시기에 고향 땅을 그리워하셨던 할아버지의 한과 그 세월을 지켜본 아버지의 바람이 제 가슴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죽기 전에 통일은 어려워도 너희 세대는 꼭 고향을 기억하거라라고 하시던 어른들의 당부를 헛되이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황해 도시락민 3세대셨군요. 네. 그러시니까 이제 또 민통선 안에서 숲을 가꾸는 마음이 좀 더 남다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숲이라는 게 사실 좀 가꾸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임대료가 높아져서 부담이 되기도 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민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했던 곳이 바로 파주 DMZ 인근 민간인 통제구역이었습니다. 네. 숲과 자연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데 큰 두려움은 없었지만 주변에서는 걱정도 우려도 많으셨습니다. 아하. 당시가 2017년 그때 북핵 위기라던가 남한과 북한의 안보 긴장이 최고조였던 시절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런 시절에 연고도 없는 외지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저 역시 농사 경험도 없고 연고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용감하셨네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삽 들고 호미 들고 밥부터 갈면서 조금씩 이곳에 발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목소리에서도 씩씩함이 느껴지세요. 네. 그럼 그러다가 네. 뭐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언제였고 그동안 뭐 네. 여러 사업을 이제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또 뭡니까? 사실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건 작년 2024년부터입니다. 인허가부터 기반 조성, 시설 공사까지 지금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완성되는 데까지는 약 6년이라는 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작년부터 DNG 숲이라는 이름으로 테라리움 수업, 생태 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리트릿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면 바로 첫 손님을 받았던 일입니다. 시범적으로 소규모 방문단을 먼저 받았는데 처음에는 다들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오셨다가 돌아갔을 때는 그 눈빛과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네. 네, 총소리 대신에 새소리를 듣고 철조망 대신에 평화를 보고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는 DNG 지역 최초로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처음 받았던 그때도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통선 안에서 창업을 한다? 이게 참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게 이게 출입이 일단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게 네네.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요. 물론 매 활동마다 군부대와의 협의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했고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방문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편함을 오히려 저희 DMZ 숲의 차별성으로 바꿔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DMZ 숲은 하루에 한 팀만 초청하는 또 한 번에 한 팀만 방문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장부터 퇴장까지 동행 가이드를 제공하고 단순히 관람하는 공간이 아니라 접경 지역 안쪽에 들어온다는 특별한 경험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사실 출입 제한은 여전히 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오히려 그 제약이 저희 DNG 숲의 운영 철학이 되었고 누구나 올 수 없기에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뭐 성과는 네. 좀 나오고 있나요? 처음에는 사실 신기한 구경거리다라고 생각하는 시선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언론에서도 저희 DMZ 숲을 의미 있는 사례로 많이 꼽아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 또 선정을 받아서 DMZ 안쪽에서도 이런 혁신 사업이 나올 수 있는구나라고 주목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방문객 수가 3,000여 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는 기업이라던가 예술가, 또 외국인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네. 특히 외국인 방문객분들 중에서는 가족이 참전용사였던 분들도 계셔서 더 깊은 감정과 공감을 안고 여기를 다녀가시곤 합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제 슬슬 네. 인터뷰를 좀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뭐 네. 계획과 또 바람도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저는 사실 이 DMZ 숲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이미 기업과 재단 대상, 숲속 음악회나 명상 클래스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보면서 반응도 정말 뜨겁게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국제회의나 전 세계 청년들을 초대하는 문화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숲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통선 안에 있는 또 다양한 마을들을 이어서 다음 공간이 조성될 때 그 DMZC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아주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유라시아 횡단열차가 이 DMZ숲을 지나가는 날 제 이곳에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과 우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분단의 땅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 반드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에 자리한 DMZ 숲의 임미려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 같아요.